찬성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입론에 앞서 논제, 바이오 해커, 바이오 산업 발전의 바람직한가라는 논제에서 바이오 해커와 바이오 산업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해커는 제도권 과학 밖에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편집 및 이용하는 해커를 일컬으며,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작하는 일체의 활동을 일컫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이 바이오 해커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생명과학 분야 전반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젠 대회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립된 아이디어들은 실제 전문가들의 설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책 바이오 해커가 온다라는 책에 따르면 한 바이오 해커는 에이즈 약물이 특정 개인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유전적 정보에 따른 새로운 약제 개발을 도움을 주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이오 해커는 지나친 비만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장내 세균을 분석하고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정신을 기반으로 한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득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생명공학 부문은 정부나 기업과 같은 제도화된 단체에 의하여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과학 대기업들은 특허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고비용의 로열티로 인해 타 회사들이 기술 접근을 하기 어려워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공은 의약품 제작을 시도했지만 39개의 제약회사들의 반발에 의해 제약품 제작을 할 수 없었고 2001년 그 결과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러한 기술의 혜택이 일반인들에게, 특히 저소득 국가들에게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바이오 해커 집단은 생명공학 사용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학적 민주주의의 도래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외교 활성화를 위해 저개발 국가에 성과물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바이오 해커들은 저개발 국가에 성과물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는 바이오 큐리어스 팀이 저렴한 실험 키트를 제공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엠플리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개발국의 말라리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진단 장치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공학적인 국제연대는 손쉽게 측정한 진단 장치처럼 의료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해커들이 자체 개발한 저렴한 의약품들을 다양하게 보급함으로써 선진국의 의존적이던 기존의 의료 체제를 타파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찬성측 일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책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에 앞서 논제의 정의 및 배경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헉슬리의 위대한 신세계, 오웰의 1984 등 많은 작가들은 과학이 발전한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잘못 사용에 따른 여파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들어 바이오 산업은 향후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낼 산업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분야가 방대하지만 토론의 용이성을 위해 바이오 산업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의료 산업 전반을 의미하는 레드 바이오, 그리고 둘째는 GMO 혹은 LMO를 의미하는 그린 바이오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오 산업은 우리의 삶 및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전성의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권 밖에서 적절한 검증 없이 자칭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하는 바이오 해커들은 바이오 산업의 큰 위협입니다. 반대 측은 바이오 해커들이 첫째,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둘째, 규제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 저해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주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바이오 해커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자극적인 방식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조시아 제이너와 같이 조작된 유전자를 팔에 유입하는 스턴트를 보이거나, 다른 바이오 해커들은 병든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약을 제조하고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 보도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안정성과 효과를 강구하고 있지만 실제 실험과 연구 논문은 부재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체제에서는 약 또는 제품이 만들어지면 임상실험을 거치고 식약청의 승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바이오 해커 산업에서는 약 또는 제품이 만들어지면 대중에게 공개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즉,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기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요? 바로 소비자들은 이런 잘못되고 위험한 정보에 노출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바이오 산업을 외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관한 염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누군가 잘못 발을 놀리면 후퇴를 경험할 것이고, 그런 상황을 반대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을 가보겠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산업의 결과물은 오히려 산업을 저해합니다.
바이오 해커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권 밖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규제가 어려울 뿐더러 규제가 있더라도 허울 뿐인 자율 규제에 불과합니다. 대학 또는 기업 연구실의 프로토콜과 보안 체제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윤리적 규제에서도 벗어나 바이오 해커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바이오 크래커가 되기 굉장히 쉬운 환경입니다. 또한 범죄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규제되지 않은 사업에서는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바이오 에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과학 기자들이 독소의 DNA 정보가 일반 대중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바이오 해커들은 이러한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이 아무리 유망해도 그 작은 위험성에 국민이 반감을 가져 현재 탈원전이 대세가 되는 것처럼 규제되지 않은 바이오 해커들이 내포하는 위험성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큰 반감을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반대측은 미미한 성과를 위해 도사리는 위험성을 외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찬성층 교차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이오 해커로서 등장할 수 있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좋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이든지 그것을 악용해서 범죄 행위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를 사례로 들면서 그런 바이오 해커라는 체제를 규탄하고 진행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체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개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악용을 한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바이오 해커들이 이러한 악의적인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뜻을 행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오픈 소스를 공개함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오픈소스가 무조건 범죄 행위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 사례는 아주 극소수지만 오히려 이 사례가 긍정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인체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바이오 해커들의 이 오픈소스 정신으로 그 실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약물 개발 단계에서 임상 실험에 그 소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을 새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 실험 단계가 굉장히 또 어렵고 굉장히 통과되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해커들의 오픈소스 정신을 통해서 이런 약물 생산 과정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오픈소스의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되게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최근 테러 집단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셨는데 오픈소스가 긍정적으로 사용됐던 사례, 부정적으로 사용됐던 사례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정신은 이뿐만 아니라 그냥 실험의 연구에 대한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고 새로운 연구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계속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 해커 집단 자체에 대한 그 규모가 너무 과대평가되고 그 위험성은 너무 그 규모는 너무 과대평가되고 그 역량이 너무 같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바이오 해커가 얼마나 발전되든 간에 제도권에 대해서 그만큼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애초에 바이오 해커 자체의 의의 자체가 그런 새로운 높은 수준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픈소스 형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또 시행착오 같은 것을 통해서 추후 진행될 연구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의의 자체에 대한 정의가 새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입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버린다면 경쟁이 존재할 리도 없고 그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은 더욱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여러 소스로 존재하고 있음으로 통해서 새로운 과학이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과학의 발전, 특히 공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든지 모아서 그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새로운 공학 분야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순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찬성 측은 단순히 질보다 양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보다 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바이오 해커 집단에서 새로 등장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아이잼 대회 같이 공신력이 있는 집단에서 등장한 그런 대회에서 등장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 소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집단 같은 경우에서 등장한 아이디어는 공신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네, 아이디어가 무작정 나온다고 해서 바이오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들도 결국은 전문가들의 검증, 실험을 거쳐야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말이고 어떤 생명공학 분야나 과학 분야든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찬성 측도 인정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중요성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찬성 측은 바이오 해커가 바이오 산업 발전에 크나큰 발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차를 추구하는 바는 바이오 해커들이 위험한 실험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국은 전문가들이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학부생인 경우에는 그런 경제적 기반이나 그런 실험 키트가 부족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 상업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 또한 바이오 해킹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차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승팀 두 번째 토론자의 1차 조사였습니다. 반대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인정하시죠? 사실 바이오 해킹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자체가 특히 합성 생물학 같은 경우는 세상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또 우리 인체나 자연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면 바이오 해커들은 자율 규제를 따른다고 하셨어요. 맞죠? 자율 규제 자체적인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규제에 따르고 있죠. 그러면 그런 규제가 없어도 문제가 없고 그런 규제를 검사할 사람도 현재는 없다는 뜻이네요. 맞죠? 현재 실제 그런 공식력 있는 집단에서 그런 자체적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로 바라볼 수 있고 사람들이 과거에는 물론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자체적인 규제가 강제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또 상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규제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강제성이 있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산업에서 규제가 없다? 이건 마치 법 없는 사회, 제한 속도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합니다. 제가 강제성이라고 말한 것은 앞서 아이젠 대회 같은 대회를 예시로 말씀드릴 것인데 아이젠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수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 해커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례로 기존의 에이즈 약물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한 사람 바이오 해커도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혹시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 분이란 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존의 에이즈 약물이 특정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새로운 그들을 위한 에이즈 약물을 개발한 바이오 해커 말입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그 분이라는 바이오 해커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제도권에서 실패한 것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그분은 현재 미니서클을 통해서 HIV 그들을 위한 에이즈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을 투여했더니 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바이오 해커라고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더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바이오 해커들의 장점 중에 하나로 저개발 국가에 뭐 키트나 이런 의료 진단법을 공급할 수 있다. 국제 외교에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개발 국가, 돈이 없는 국가들한테는 검증되지 않은 조금은 불안한 대체품을 공급하자는 것인가요? 사실 애초에 이것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금액을 받고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진단 키트나 실험 장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안정성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검치더라도 결국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네요. 그러면 이런 행위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을 의사로 칭하고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어려운 국가들, 저개발 국가에 봉사를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까 앞서 입론에서 반대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인간의 식품이나 동물의 사료에 이용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생산해서 배포를 하게 된다면 그 농산물이 인체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충분한 안정성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것도 상업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의료품이나 약재나 이런 것들이 저개발 국가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잘 사는 나라들이 쓰기 싫으니까 바이오 해커들의 상품을 저개발 국가에 대해 공급되는 것을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의존 체계의 타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많은 회사들이 제약 관련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 비싼 약값, 큰 문제들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약이 비쌀까요? 혹시 신약을 개발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이오 해커들은 이런 많은 비용이 든 만큼 그것을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가 있습니다. 비싼 값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신약을 만드는데 최소 1조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드는데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값을 무시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에서는 지속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생명과학 자체라는 게 인체나 자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고 제도권 전문가들이나 연구원들이 진행을 한다 해도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해커들 내에서 비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언급하시는 점 이해를 됩니다만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이 유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라 하면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다양한 지적 배경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서 바이오 외교를 언급하시면서 이가 그 선진국들에서 쓰기 싫은 그런 물자들을 저개발국들에게 바이오 해킹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례가 있는데 엠플리노 프로젝트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이오 해커들은 저개발국에 말라리아를 손쉽게 측정 가능한 진단 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했습니다. 사실 아예 새로운 기술 혁신을 보급한다기보다는 이런 과학적인 그리고 생명과학적인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립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공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오 해커의 목표입니다. 일단 바이오 해킹에 대해서 너무 그 규모와 위험성을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이오 해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새로운 그런 엄청 거대한 그런 무언 연구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젠 대회나 젠스페이스 같은 실험실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기업들이 그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업들은 그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결과를 측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 검사가 필요한 여성들이 이 권한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언급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 해커 집단들은 충분한 저렴한 가격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유택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 생명과학 자체의 목표가 사람들의 공익을 추구하고 그들에게 뭔가 유익한 것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고 그 목표가 훼손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이 바탕이 되어야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있어야 산업이 발전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누구도 비행기를 타려고 하지 않겠죠. 바이오 해커들이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가는 건 마치 비행기 조종 자격증이 없는 기장님이 비행기를 모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도사리는 위험성, 미미한 성과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성 측은 규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법이라는 규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에서 규제와 어떤 보호 체제도 없이 무작정 개인들을 신뢰하는 건 사고로 이어지거나 범죄로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또한 과도한 상업적 목적으로 전락하여 사회 내에서 크나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대중들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신뢰를 잃고 거부감을 느낄 것이며 이는 바이오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찬성 측은 질보다 양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해커로서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면 당연히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나오긴 하겠죠. 아이디어만 나오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해커들은 직접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바이오 해커는 검증받지 않은 약물을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 윤리적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바이오 해커에게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도록 부추기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틈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아이디어, 양은 아닙니다. 찬성 측은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 하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탄저균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안전성, 그리고 지식 전파 오용의 방지입니다. 바이오 해커들이 바이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례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무작정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가 검증을 받고 확신을 받을 때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바로 안전한 시설이 갖춰진 실험실에서 전문적인 연구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제시민단체인 ETC, Erosion Technology and Concentration은 바이오 해커의 행위에 우려를 포함하며 유전자 편집을 통한 합성 생물학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기 전까지 이들의 방출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생명윤리위원회에 강력히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살인 후 위험성, 미미한 성과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의 반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1차 교차조사에서 찬성 측은 이 바이오 해커가 아닌 바이오 산업의 문제점으로 제약 제품과 같은 것들이 통과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저희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바이오 제품을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의 안정성이 항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처럼 1상, 2상, 3상 실험을 진행하고 안전성을 검증한 것이 바이오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과연 바이오 해커들은 과연 여기서 통과되기 쉽게 만든다면 그런 안전성은 포기하는 것인가요? 안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제재 및 FDA의 제재 사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제재가 충분히 걸려있는 상황에서 오픈소스 그럼 정신을 그 제재 기반으로 사례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FDA와 관련해서 23andMe라는 바이오 해킹 기반 기업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업이 다양한 키트를 제작을 하자 이에 대한 제재를 실현을 했지만 그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임론에서도 언급을 네,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오 해킹의 가장 큰 장점이 드러나는 것은 바이오 키트인데, 하지만 바이오 산업은 키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 의료 산업,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바이오 해킹의 실제적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실험 키트로 지역에 공헌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23andMe가 속해져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크리스퍼의 키트의 위험성 그리고 부작용을 우려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성이 과연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하지만 판매가 중단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기사가 추가적으로 보도되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23andMe CEO가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결국 통과했다는 보도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해킹의 찬성 측에서 계속 말라리아 키트, 유전자 키트 그런 걸 얘기하는데, 애초에 23andMe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키트를 통해서 탈모 유전자의 유무를 찾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연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말라리아 진단 키트 같은 경우 바이오 해킹이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인가요? 빌 앤 멜린다 재단처럼 심지어 기존의 제도권에서 충분히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바이오 해커들이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인사이트인가요? 첫 번째로 23andMe가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을 제공을 하고 또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제도권이 그걸로 불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불충분하다는 의미인가요? 제도권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 더해서 더더욱 발전을 이뤄내고 과학적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과학적 민주주의라는 네, 분야에서 그러니까 과학적 부족하다는 민주주의를 점을 결론적으로 인지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찬성씨는 결론적으로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연구 또한 그냥 더 바이오해커들이 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권에서 이미 전문가들 사이 학제 간의 연구가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그런 새로운 인사이트는 제도권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런 의학 제품에 대한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1상, 2상, 3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찬성 측은 이런 거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가능하다, 이 집단의 지혜로 해결이 가능하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실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토콜과 규제가 없는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과연 그런 약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대 망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양한 제재를 거치고 있고 FDA 제재도 충분히 있으며 생명윤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어떠한 문제점이 없음을 나타냈다는 네, 알겠습니다. 점에서 결론적으로 계속 FDA 제재를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바이오해커들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한 것처럼 오픈 소스를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제약에 걸리지 않도록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몸에 투여하도록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HIV의 오픈 소스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니콜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아시나요? 니콜라라는 자동차 회사는 수소 자동차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었고 그에 따라 주식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어지자 주식이 폭락하고 수소 자동차에 대한 비전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은 소비자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이런 크라우드 소싱 그리고 오픈 소스 인바이러먼트에서 과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GMO도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아직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율 규제가 이런 소비자의 믿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해 혹시 주시죠.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이런 규제 없는 제품을 살 의향이 있을까요? 규제가 없는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찾아내고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런 안전성이 아닌 미비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윤리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바이오 산업과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FDA 제재를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1차 입론에서 말씀하신 근거에서 자극적인 행동을 한 조시 간호라는 바이오해커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분 역시 당해 9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와 관련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사실을 말하나 안 하나 여부를 떠나 바이오해커들은 우선 첫 번째 선풍적 인기, 그냥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이 과학 외교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와 관련 쓰지 않는 물품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나 사노피와 같은 회사들은 전수익의 3분의 1을 얻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 국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연한 윈윈 아닙니까? 네, 우선 그런 회사들이 바이오해커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규제된 상황에서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 제도권 내의 바이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도화된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지 않는 물품에 대한 것이라 언급을 하셨고 이에 대한 반박을 제공한 것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약 그것이 바이오 해킹의 결과물로 만든 제품의 경우 그래서 저희 측은 그게 과연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 전파되는 게 충분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뿐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미미한 성과라고 꾸준히 언급을 하셨는데 웨브링고 돼지기라는 스타트업 중에서 뇌파 기반으로 게임 조종기 디자인을 만든 사례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물품이 없다고 지난 교차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물품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물품이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맥락과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품이 있다는 것은 키트만 제공했다라는 식의 언급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웨브링고 돼지기라는 회사 실제로 물품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우선 키트와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하지만 코로나의 경우 알 수 있듯이 키트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진정한 만들고 물품이 있고 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들었을 때 해도 바이오 해킹의 의미를 뜻하는 유전자 해킹, 유전자 조작 기술로 인한 성과는 아직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집단에 관련한 언급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 테러가 바이오 해킹 집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이것에 대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신뢰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바이오 해킹이 바이오 테러로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더욱더 도사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언급한 것과 달리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보다는 신뢰를 언급하는 것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규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이 더 크게 도사린 것
것 자체가 더 큰 위협이 아닐까요? 소비자들, 그다음에 사람들은 대중은 오히려 더 그런 큰 안전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험하는데 생각하는 것뿐만이 그냥 오히려 본인의 생각에 불과하고 위험에 불과하지 이에 대한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과대망상이 아닌지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 팀은 교차 조사를 바탕으로 이 팀이 충분히 자신이 어떠한 제재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인지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신뢰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권 과학의 침체에 대한 해결책이 그럼 저희가 제시한 바이오 해커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반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민간인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토의의 장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바이오 산업이 지금 상태에서 경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틀린 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모든 기업들, 그다음에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산업에 종사했던 기업들이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창업해서 바이오 시장에 뛰어들고 기존에 다른 분야에 종사했던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며 바이오 산업이 충분히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민간인들의 토의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민간인들을 소외하고, 그리고 또한 제도권 안에서만의 발전을 추구하며 과학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생각임을 밝히며 교차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바이오 산업을 정의하는 두 단어입니다. 즉 그 위험을 넘어서야만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바이오 산업의 전망, 비전, 그리고 미래입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바이오 산업의 수익에 집중하고 그 고위험이라는 것은 과대망상으로 포장하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이제 바이오 산업은 저희가 정의했다시피 의약품 그리고 그 그린 바이오 산업이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키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새롭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저희 측이 주장했듯이 수요만 있다고 해서 그런 안전성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바이오 산업에서는 약이 비쌀 수도 있고 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더 싼 약을 사고 싶은 수요가 있고 이미 수요가 빈번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과연 바이오해커들이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바이오해커들이 더 싼 약을 바이오해킹으로 제공하다 하더라도 안전성 1상, 2상, 3상 실험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싸고 그것이 수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측은 바이오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싸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안정성이 입증되고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점차 더 많은 산업으로 확대되고 점차 더 많은 사람에게 대중화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서 찬성 측은 계속 수요 얘기를 하면서 안전성은 과대망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시아 제이너 같은 경우 바이오 DNA를 직접 몸에 투여한 사람의 경우 그 행위를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으로 하여금 바이오해킹은 아직까지 위험한 실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해킹은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소비자들도 점차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바이오해킹이 말라리아 키트를 만든다고 소비자들의 검증, 소비자들의 신뢰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산업의 바탕은 상품성, 산업의 바탕은 대중성입니다. 근데 그런 대중성과 상업성을 바탕해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 산업은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저희 측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왕도를 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안정성이 바이오해킹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 아직 바이오 산업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재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 플레이에 사로잡혀 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반대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은 현재 저희가 제시한 자료와 같은 생명윤리위원회 보고서나 FDA 제재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신뢰들을 보지 않은 채 테러라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위험성을 부풀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인지점도 없는 채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연일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저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 훨씬 더 많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품이 없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차조사에서 이미 지적했던 바처럼 웨브링고 대지기라는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물건을 제작할 능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젠 대회에서 제도권 과학을 발전시킬 사례가 존재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생명공학 분야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민간인들의 토의와 의견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오히려 안전성과 사회적 제재를 높이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들여 생명공학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스스로 주사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으신 부분은
바이오 해킹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러한 행동에 대한 우려와 제재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을 보고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바이오 해킹 커뮤니티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자정작용이나 그리고 어떠한 개선 방안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양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끌어들일 수 있으며 동시에 충분히 정부나 이러한 부분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 해킹 산업의 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제 반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바이오 해커, 바이오 산업 발전의 바람직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산업 발전이 되려면 안전성에 입각한 상업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반대측은 바이오 해커들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한다는 점, 바이오 해커들이 하는 사업은 규제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그마한 실수가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바이오 산업에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러한 불신, 불안정성은 바이오 산업의 도태로 이어진다고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찬성 측은 몇몇 사례만 가지고 안전하다, 성과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바이오 해커들이 일으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하나 걸릴 것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다소 모험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COVID-19 상황 이후 바이오 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들을 바이오 산업에서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신성제약에서 500만 국민이 맞을 독감 백신을 유통하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음에도 직접 돈을 내고 확실한 백신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바이오 산업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것들을 원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시도는 대중들의 무관심,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산업의 발전에 큰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저희 반대측은 바이오 해커가 바이오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도사리는 위험성, 하지만 미미한 성과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의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최종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접근 그리고 아이디어와 그 질문 제시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바이오 해커는 생명공학 분야에도 혁명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 해커는 실제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 제기와 또 사회적 우려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바이오 해커만 그런 것이 아닌 모든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바이오 해커들을 규탄하기보다는 문제점은 보완하고 또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이오 해커들 생명공학 분야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지속적으로 바이오 해킹의 긍정적인 잠재력은 단순한 가능성으로 치부하며 그 위험성은 실제 일어난 심각한 문제인 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대측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실제 현행 법률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또 같은 논리 전개 방식이라면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등장하는 크래커들도 같은 이유로 컴퓨터 해킹 분야를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이젠 대회나 DIY 바이오 같은 바이오 해커 단체들이 다양한 강령을 지키고 안전성 인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추이는 분명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업 또한 다양한 비리가 있고 자체 감사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드리고 합니다. 더불어 같은 논리 전개 방식이라면 기업체들 또한 다양한 문제 사례들이 존재하고 신뢰를 잃은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이 또한 바이오 산업을 침체시키는 사례가 아닌가요? 또 바이오 해커 단체들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스를 바탕으로 빠른 대처와 빠른 임상실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데 아직은 불안정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이오 해킹 산업이지만 그 속을 보면 분명 실보다 득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앞서 바이오 외교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분명히 바이오 해킹에 대한 산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또 젠스페이스에서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실제 목표보다 $5,000나 초과한 $55,000를 모집한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바이오 해킹 산업에 대한 충분한 기대와 또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바이오 해킹은 우선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후 참고 자료나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경제적 또 외교적 측면에도 이로운 이 바이오 해킹은 분명 생명공학 전반에 사회 공공의 이익에 인류 전반에 이로운 단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